발표 순서로는 제가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AP 영해에 대해서 이제 논문 읽는 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뭐 이 자리에 저보다 논문 많이 읽으신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은 공익을 위해서,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내용은 또 경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백종수 교수님이랑 이제 동서의학대학원 국햄에 계신 신경과학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이제 맹성호 교수님한테 또 자문을 구한 내용이라서 나름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. 첫 번째로는 논문의 종류, 두 번째로는 논문을 찾는 법,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문을 읽는 법,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류에 대해서인데요. 하나는 이제 리뷰 아티클 하나 있고, 리서치 아티클 하나 있고, 그다음 커뮤니케이션,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, 실제 논문을 보시면은 이런 이름이 위에 적혀 있어요, 보통. 근데 리뷰 아티클은 좀 정직하게 리뷰라고 많이 적혀 있는데, 리서치 아티클은 그냥 아티클이라 적혀 있는 데도 있고, 뭐 그냥 리서치란 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,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리서치 아티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레터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, 그렇게 논문 상단을 보면은 그건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, 큰 차이가 뭐냐, 리뷰 논문 같은 경우는 이 글이 쓰여진 당시에 저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 그라운드의 내용들을 취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고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일 위에 보면 리뷰라고 적혀있죠. 오늘 셀에서 나온 그 저널 이름이 셀인데 여기서 갖고 온 건데, 그래서 보시면은 정보를 얻기 굉장히 좋아요.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읽기 좋은 논문이라 생각하고요, 저는. 리서치 아티클 같은 경우가 사실 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, 이렇게 그냥 아티클이 적혀 있긴 하네요. 여기는 이거 셀에서 갖고 온 논문인데,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구조가 되게 정해져 있고, 뭐 서머리라고도 하고 앱스트랙트라고도 하는데, 요거가 적혀 있는 데가 있고, 인트로덕션 있고, 그 다음에 리설트가 보통 나오고, 그 다음에 컨클루전, 약간 큰 맥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의 논문들이 많습니다. 이런 거는 직접 실험을 했다거나,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논문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, 이거는 저널 측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는데, 그러니까 뉴스 속보 같은 느낌이에요. 지금 내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아직 연구는 덜 했지만 일단 얘기해보겠다 라고 해서 꺼내는 건데, 저널들에서 그래서 잘 안 받아주죠. 더 연구해서 갖고 와,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만나기 힘든 논문 중 하나고, 그래서 얘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. 사실 저는 리서치랑 리뷰밖에 잘 안 읽어봐서. 그리고 번외로 약간 오피니언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, 그거는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저자, 쓴 논문 저자가 요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하고, 디스커션 좀 해보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논문을 어떻게 찾으면 좋겠냐라는 건데, 사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하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.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키워드 그냥 원하는 키워드 막 집어넣어서 검색하면 다 나오고, 키워드조차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궁금했던 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에다가 뒤에 리뷰 적으면은 리뷰 페이퍼가 쭉 나오거든요. 그래서 리뷰 페이퍼 보면서 현재 동향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키워드를 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냥 아무 논문이나 읽으면 또 안 되겠죠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, 아까 잠시 OT 때 나왔지만 임팩트 팩터라는 개념이 있는데, 이거는 어떤 저널이 인용된 횟수를 분석해서 얼마나 중요한 저널인지 알려주는 숫자예요.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인용이 많이 됐다는 뜻이겠죠, 간단하게. 그래서 신빙성 있는 저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밑에 얘가 이제 많이 들어보신 네이처, 근데 그 자매지 그 밑에 있는 뉴로사이언스, 요거는 임팩트 팩터가 뭐 매년 20에서 안팎으로 가죠. 그다음에 셀, 또 생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셀 같은 경우는 60도 되고 45도 되고 굉장히 높죠. 이런 거를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, 요 사이트가 이게 생각보다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냥 구글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막 로그인을 하라 그러는데, 그런 거 필요 없이 되는 사이트가 요 바이오엑스 바이오 요 사이트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논문 읽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교수님들과 면담을 하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, 일단은 앱스트랙트
아니면은 서머리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넘기고 그거를 먼저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초록 부분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 위주로 그 보통 중요하다 싶은 말에는 항상 뭐 here, more importantly 이렇게 말을 꼭 붙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읽으면서 그 관련된 거를 스칼라에서 찾았잖아요. 그 내용들을 이제 추려 나갑니다.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뭔가를 앱스트랙트에서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논문을 찾았다. 그럼 이제 실제로 읽기를 시작하는데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이 중요하겠죠. 초입이니까.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인트로덕션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길이가 좀 다양해서 일단은 각 문장의 첫 문장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 문단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그렇게 발췌하는 느낌으로 하고 그다음에 메소드가 보통 이제 리서치 아티클 같은 경우는 꼭 있는데 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제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학부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직접 실험을 재현하지 않는 이상 이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, 교수님께서. 그래서 리서치 아티클을 읽을 때는 메소드보다는 그 뒤에 나온 리서치에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까? 이거는 그냥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논문에서 갖고 온 거고 피규어를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피규어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첨부된 그림들.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설명을 빼뜨린 게 있는데 피규어는 이제 리서치 부분에 나와요. 리서치 그러니까 결과 연구 결과 쪽에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서 피규어를 먼저 봅니다. 그래서 피규어를 보면은 밑에 이것도 논문에서 봤던 건데 여기에 제일 밑에 막 뭐가 적혀있죠. 주석처럼. 저런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리서치에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소주제를 중심으로 보면서 찾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내용들은 그 맥락에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피규어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피규어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문단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죠.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거든요. 그래서 이런 소 제목이 정확하게 있는 애들을 소 제목 먼저 읽고 첫 문장 읽고 이게 내가 필요한 내용이다. 약간 이렇게 읽는 게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앱스트랙트랑 인트로덕션 먼저 읽고 그다음에 리서치에서 피규어에 약간 집중해서 읽는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읽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논문을 이해했는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논문의 논리적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읽으면 된다.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을 다 읽고 나서 뭐 한 문단이나 한 문장까지도 이 논문의 논리적 흐름을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 논문을 이해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다 읽고 나서는 제목과 자신의 논리적 흐름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AP 영회 일단 진행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언제 하는지? AP. 그 AP 1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4월 첫째 주 토요일 그때 진행할 것 같고요. 시간은 아마 오후 3시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모집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. 그건 또 따로 공지가 나갈 거니까 그래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